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투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이 시대 최고 효자라고 불리는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이후에도 이 똘똘한 한 채, 계속 이 똘똘한 한 채 개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똘똘하긴 한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값이 올라서 똘똘하단 말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가 돼버리는 건지, 그래서 다른 효자가 어디 없나 찾아봐야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똘똘한 한채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말입니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쓰이고 네. 많은 분들이 희자화된 건 코로나19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고 음.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리고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음흠.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막 못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좋은 집 한 채, 음. 뭐 이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지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겹쳐지면서 똘똘한 한 채가 최고다라는 게 사실은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게, 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강남에 집을 살 게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살래, 월세로 살래 이러시는 분들 요즘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음. 들어서 강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정체된 음. 상황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 현상만 보면 강남만 집값이 소위 올랐으니까 강남을 사야 오르는 거지 다른 지역 사면 큰일 난다. 음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2월 초에 해제된 음. 다음에 근 뭐 35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쉽게 말해서 폭증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3천 건 정도 거래되다가 음. 6천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그러니까요. 증가했고요. 일부 지역은 쉽게 말해서 뭐 최고가도 계속 기록하면서 음. 그렇게 시장에서 들썩거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토호제가 재지정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전반적인 현상은 일단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요. 음흠. 거래가 그럼 왜 위축됐느냐?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줄고요. 네. 그리고 또 팔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위축돼서 시장이 일단 어떤 방향을 좀 탐색하고 있다. 뭐 음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음,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음, 예,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그럼 보통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잖아요. 보통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물건 값이 뛰면 사려는 사람도 약간 너무 뛰었는데 이러면서 안 사게 될 것 같은데, 가격도 오르고 사려는 사람은 많고 또 거기에 붙여서 호가도 오르고 신고가 계속 높아지고, 이런 약간 일반적인 시장 모습이 아닌 듯한 음. 인상이었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팔겠다고 내놓는 건가요? 일단 현상만 정확하게 보면 송파구가 가장 들썩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송파구의 그 토어제가 해지되는 순간 매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해요. 음. 그래서 한 550건 정도의 아파트 매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건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규제가 해제되니까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증가했죠. 음. 근데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호가를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수요가 붙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체결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음. 과연 이렇게 계속 누가 사줬을까? 그러니까 토호제가 재지정을 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음. 않더라도, 네. 그래서 계속 누가 사줄 이게 사실은 시장을 일종의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방향타였는데 그러네요. 그러고 갑자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검증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렇네요. 예. 장이 잠깐 섰기 때문에 화락 붙었다가 다시 재지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근데 그 시점에도 어떤 말씀을 드냐면 이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 음. 계속 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했는데 갑자기 또 재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요가 다시 이제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음. 수요가 토제 재지정 때문에 멈춘 거냐? 음. 아니면 수요가 원래 없었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냐?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음. 그러면 사실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으려면 평범하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그 정도 돈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강남, 그러니까 뭐 송파는 강남이라고, 강남 근처, 강남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 정도 집을 살 만한 사람들, 유효 수요율이 그렇게 높은가?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똘똘한 할체가 함의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살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줄거나요. 네. 근데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없어서예요. 거기다 더 지을 데가 없죠. 아니요. 그 공급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아하, 네네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그 가격이 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부른 대로.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떻게 분석할 거가 중요한데 지금은 공급이 없어서 오르는 시장이라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이 가격이 그래서 안전한 가격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재화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가 올라가고 뭐 닭고기가 올라가고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막 닭고기가 올라갔어요. 이게 지속됩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오른 가격이? 네.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재화나 자산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저는 이런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 매물이 없어서고 쉽게 말해서 싸게 안 팔아서인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매물이 없는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어떤 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있죠. 나는 안 팔 거야.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그건 사실은 정책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아라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고. 뭐냐면 세금을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개발 호재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니까 예. 누가 팔아요? 저희 그렇죠. CBS도 여기 목동에 있지 않습니까? 목동에 재건축하는데 왜 팔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두 명이 사는 그 가격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똘똘한 채는 사실은요. 정책이 만든 영향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게 너무 부담될 거 아니에요. 왜요? 당위적으로는 떨어뜨리는 게 맞지만 표가 되는 입장에서 표를 생각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 강남표가 완전 이해관계에서는 균질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떨어뜨리기 쉽지 않죠. 정책이 바뀔까? 갑자기 급 슬퍼지네요. 정책이 안 바뀔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거를 강화할 정책은 제가 보기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낼 만한 카드를 다 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어제도 해지됐다가 난리 법석을 떨고 바로 재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거예요.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0을 줬어요. 그러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12를 줘야 된다고요. 그게 있냐고요. 여기서 재건축 용적률 더 올려주고 난리법석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젠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여쭸던 공급처에다가 내가 이걸 시장에다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수요가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텐데 맞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트리거가 될까요? 그 트리거의 가장 큰 트리거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트리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야,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올랐다.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실거주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투자하기 좋기 때문에. 근데 강남의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로 갖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임대 수익 목적, 네. 하나는 시세 차익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다 시세 차익이에요. 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2%가 안 된다고요. 너무 낮습니다. 네. 시세 차익이 무조건 나야 되는 그렇죠. 시장이네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뭘 고민합니까 이제? 엑시트.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트리거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트리거라는 게 모든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공감대가 탁 느끼는 순간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서서히 진행되나요? 모두 다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건 돼요? 양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아 예. 배신자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난 그러니까 못 버티겠다.'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일종의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20억이 올랐어요. 음. 팔고 조금 더 낮은 동네로 이동하는 겁니다. 음. 돈을 벌고. 어.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배신자가 쉽게 말해 나타나는 거죠. 어허. 그럼 한 명이 그러니까 양떼 한 마리가 떨어지는 순간 음음. 사실 모두 다 그렇게 저거 행동할 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더 이상 여기는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세 차익은 내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조금 더 이익을 실현하는데 좀 더 유리한 곳으로 가 볼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집니까? 음. 예? 회사 이게 엄청 좋은데? 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지 시차가 좀 길고 음흠. 사이클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바로 안 나타나고 음흠. 근데 또 여기서 정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현상이 미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계속 정책으로 받쳐준단 말이에요. 음. 유동성 공급해주고 정책 대출해주고 음흠. 막 신생아 대출해주고 규제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거죠. 어허. 누군가는 버티게 해 주겠지. 뭘로 버티게 해 주겠지. 정책 대출이 보니까 6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60조지. 과거에는 한 자릿수였던 것 같거든요. 3조 막 4조 이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런 거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그럼 교육 여건 좋고 조경 좋고 뭔가 이제 어딘가에서 내가 살고 싶다면 그래도 좀 나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꼽는 데도 강남이잖아요. 투자를 떠나서 살고 싶은 곳으로서 상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버텨줄 심리가 되진 않나요? 버텨줄 수 있죠. 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건 변동 요인이 될 수 없어요. 어.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2022 년도에 네. 강남 아파트가 30% 하락합니다. 네. 그때는 뭐 갑자기 교육이 나빠졌어요? 그렇네요. 예. 2012 년과 13 년도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뭐 12년 전인데 음흠. 그때는 강남의 굴욕이에요. 굴욕. 예. 와 불패가 아니고. 강남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30% 씩 있었나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서울대 더 많이 갔어요. 음. 근데 왜 그때는 그럼 가격이 하락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네. 변동 요인에 주목해야죠. 음흠. 살기 좋다. 음흠. 그리고 뭐 교육 여건 좋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적 가치라는 거는 항상 변동하지만 사람들이 욕구하는 바는 항상 꾸준하게 네. 유지된다라고 보았을 때 네. 그건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강남이 예를 들면 교육과 이런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기 좋다라는 것도 똑같은데 다른 지역은 강남보다 더 안 좋은데 플러스 변동성까지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남이 여전히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은 갖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도 사실은요. 계속된 거라고요. 자산 시장이 사실 동일한 측면이 있거든요. 주식과? 예.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의 나스닥 이게 7개 종목 있지 네. 않습니까? 매그니피센트 예. 세븐. 네. 그 새로운 용어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왔죠? 매그니피션트. 아, 네네네. 네. 웅대한, 대장한. 음.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용어 이후부터 떨어졌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상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하. 새로운 용어가 들어와요. 네. 그건 뭐냐면 자산 시장의 고점을 얘기한다고요. 그렇군요. 네. 정점을 찍어야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하락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동기 얼죽신입니다. 지금 신축 안 뭐죠? 올라요. 구축이 더 올라야죠. 아. 그러니까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죽신이 나와요. 아. 네?
그랬더니 구축이 오르기 네. 시작했어요. 그런 어허. 거죠. 얼죽신이 이제는 오히려 막 출렁거리고 떨어지는 데도 음.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 용어가 가진 뭐랄까 그 감정적인 음. 요소들 음흠. 그리고 시장의 과잉된 반응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심리 또 시장은 또 심리가 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정책을 정책을 펼치고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많이 샀다. 이런 걸 보면 또 일종의 지표인가? 저기야만이 자산의 어떤 코어라는 것의 증명인가? 이런 불안함도 드는 게 저기 지금 재산 소유 보면 여야 뭐 지역구가 강남구가 아닌 분들도 강남에 집을 두고 나는 지역구에서 전세 산다. 이런 분들을 보면 '아 이 양반들이 그러는데 나는 그럼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죽어도 곧 죽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것도 항상 그래왔다고요. 역시 이것도 항상 그래왔다는 것. 언제는 뭐 정치인들이 그렇네요. 국회의원이 뭐 강남에 안 음음. 살았습니까? 음음. 거기서 다 살고 거기서 학교 나와서 그리고 뭐 잠깐 있었던 아니면 아버지 고향 가서 음흠. 저 여기 출신이라고 출마하죠. 음.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그렇군요. 왜 유독 지금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뭐냐면 음. 이 집값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집값이 그렇군요. 빠질 때는요. 그 얘기 안 해요. 조용합니까? 예. 그러다가 집값이 항상 오르면 다 강남 살잖아. 아. 이런 얘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쵸. 근데 항상 강남에 많이 살았어요. 음. 정치인들이 언제는 뭐 강남에 안 살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어차피 강남은 항상 좋은 상품이고 비쌌고 똘똘 한 채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들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반영한다. 그쵸. 혹은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쵸. 것이다라고 해도 진정하려고 해도 어. 강남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좋은 상품인 건 맞으니까. 어. 그런데 눈길을 줬더니만 너무 비싸. 음. 나는 어차피 접근할 수 없는 상품이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강남이랑 다른 부동산은 이미 괴리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시간에 대한 그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네. 얘기냐면 야 10년 전에는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 10 네. 년 후에 강남 아파트가 10억 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자산 지금 현재 자산으로 계산을. 계산해요. 10년 전에요. 우리는요 1억 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어차피 그때도 못 샀다. 근데 지금 10 억이 생겼어요. 네. 근데 봤더니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10 억이네. 음흠. 야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음. 이런다고요. 이러면서 인제 강남을 마치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선택을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허. 선택이었는데 못한 거니까 더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더 질투나고 부러워하고 눈길이 가고. 눈길이 가고 강남 올랐다고 하면 짜증 내고 어허. 화내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말고 그런 그쵸. 현상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거기에서 계속 자극시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든지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너 강남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어? 어.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 봐." 어허. "어떻게 해 볼까요?" "야 전세 끼고 살든지 어떻게 막 대출을 이렇게 신용 대출하든지 어떻게 해 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화내도 돼. 그렇네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군요, 강남이. 엄청 더 돈 어. 되는 장사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화를 내게 하는 장사가 더 돈 벌어요. 기쁘게 아. 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네. 즉각적이고 확실하죠. 그렇죠. 음. 그러면서 막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강남 아파트." 이러면서 막 돈 내게 하고 어. 막 1 0 0만 원, 2 0 0만 원 받고 그러면서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 막 사라고 조장하고. 나홀로 아파트는 강남에 있어도 얘기가 안 되나요? 투자처로서?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데라도 사. 아. 너 과거에 못 했잖아.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과열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는 사실 강남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 샀는데 중요한 게 자산은 뭐냐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팔 게 때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사줄까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그럴 막 수도 팔아 대는 있다는 거군요. 거예요. 예. 그러면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한 후에 음. 그렇구나. 강남은 그런 거고 나의 상황은 이렇구나. 정리를 하면 변동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집을 사야겠다. 그리고 그 집이 나의 뭐 주거 안정을 당연히 이루어야겠지만 동시에
이게 시세 차익은 그래도 좀 적어도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좀 집중하면서 보면 될까요? 강남 집값은 더 이상 아니 집착하지 마자. 사실은요. 음. 뭐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집값이 빠진 상태에서 네. 못 오르고 있고 음. 계속 정체된 상황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저희가 뭐 서울과 수도권도 많고 음. 그런 차원에서 나의 예산과 상황에 맞는 특히 집값이 떨어진 곳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어허. 그런데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더 있으니까 떨어질 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로 오히려 관심 가져라. 음.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폭락은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뭐 제가 어디 나가면 "너 폭락론자지." 막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요. 그게 뭐냐면 집값은 폭락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 가치에서 떨어지면 네. 사실 더 이상 가격은 안 빠집니다. 어. 그런 집들을 내 집마를 안정적으로 하셔서 음흠. 대출하셔서 사시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 아파트가 사용 가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요? 그 가격에 내려오면 거래량이 증가해요. 또 역시 시장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어. 반대로 아까 강남 아파트 얘기했는데 네.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음흠. 그건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을 보면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집값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조금씩 되네, 음흠. 증가하네. 그러면 이제는 그 집을 내 집 마련해야죠.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런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내려갈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음.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좀 생기고 그러면 솔직히 대출과 아파트 가격은 거의 대출의 수준과 아파트 가격은 거의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저희가 최근의 상황만 봐서입니다. 어. 네, 최근의 상황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만 봤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금리와 집값이 대출과 집값이 그렇게 연동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하고는 연동성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고 대출이 증가할 거냐. 아. 그게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증가할 수 없어요. 어허. 아니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그쵸.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고요?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해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내려오는 금리는 음. 일종의 그게 대출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때 경기가 안 좋았습니까? 주식은 황활이었죠. 화랑이고 배달도 되게 잘 되고. 왜 금리를 낮췄냐면 경기가 안 좋을까 봐 낮춘 거예요. 그렇죠. 선제적 금리 인하였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가 명확하잖아요. 이래서 금리를 후행적으로 낮추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그때와 상황이 다르구나. 거는 대출 증가로 이어가기 힘들다. 어. 그래서 이런 비견한 예가 언제였냐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네. 대출은 오히려 춥니다. 그렇군요. 집값은 빠지고요. 어허.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집값이 빠져요? 그건 뭐냐면 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좀 살 길을 찾을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저러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미국조차도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수출을 많이 해도 얘기가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뭐 경기의 변동성을 읽을 때 그동안 과도하게 펀더멘털 대비해서 좋았다. 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폭이 좀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뭐 관세라든가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국내 내수 부진이라든가 엄청나게 높은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들어가면서 어허. 좀 더 악화될 게 이제 걱정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사이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클이 하반기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부동산 사시려는 분들은 좀 챙겨서 보라 이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집 마련할 때 흥미로운 현상은 가격이 오를 때만 집을 사요.
이게 부동산이 정말 심리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시라. 근데 아. 지금 집값 떨어질 때는 거두도 보지도 않아요. 집값이 이상해요. 오른 데만 막 어. 불패야 뜰뜰한 채 저기 사고 싶어 이러는데 떨어진 데는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 반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거래량에 주목하라라는 네.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 똘똘한 한 채 뭐 이렇게 쏠리는 것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여당이 내놓은 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카드예요. 그러니까 강남에만 있다고 딴 데 사지 말고 "지방이 왜 이렇게 떨어져? 지방 것도 좀 사." 이러면서 "대신 세금 깎아줄게."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방의 어떤 집값을 함께 부흥시키는데. 그러니까 충격적인 발상이죠. 놀랄 만한 발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 채만 사지 말고 여러 채를 그렇죠. 사. 아예 강남만 사지 말고 여기도 사고 강원도도 사고 저기 미분양도 사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뭘까요? 음. 저는 그 목적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일단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가서 살까요? 돈이 돼야 사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데 아무리 세금 깎아줄게 이래도 사실은 안 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남에 부작용? 2채 사겠죠. 그렇죠. 네. 그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우리가 정책을 볼 때 그 정책이 목적이 뭐냐는 걸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야 지방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네.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야죠.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지방에 별장을 하나 사라는 정책같이 들리는데 네. 지방에서 그렇게 여유를 즐길 것도 아니고 돈이 돼야 한다라는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 말씀이에요. 같은 경우에 뉴욕에 사는데 하와이에 별장 사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대한민국에서 서울하고 뭐 부산하고 그런 개념이 됩니까? 그러고 보면 지역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면 그 말씀하셨던 투자의 유인이 생길 텐데 오히려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변화를 해야 어. 되고요. 제가 요즘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때요? 분위기가? 지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근원적으로 이제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명확관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정책적 배려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뭐 돌파구가 사실 필요한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서 그냥 투기로 한 채 더 사.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예. 심지어 투기도 아니라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어허. 거기 투자로. 결국에는 지방 살리기로 좀 귀결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근원적인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그건 다음 정부 때는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좀 그 정치권 입장에서 이게 표가 되기 위해서 그게 유인이 될까 저는 계속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호소하는 건 쉬워요, 지역구 의원들이. 근데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몰린 어떤 이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살려야 돼라고 하면 어딘가는 피해보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좀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은요 이해관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방은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 또 그렇습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막 대구에 투자를 많이 해요. 대구 분들이 야당에 표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해? 효능감이 없군요. 그렇죠. 왜 해? 왜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뭐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런 데 말고 막 전라도 뭐 광주에 호남 지방. 투자를 막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차라리 지방 분들도 전 이해관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투자하는데 나 표 줄 거야.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면 그래야 확실한 동력이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야 무조건 싫어. 너는 너는 무조건 오지 마. 이러는데 어떻게 그 정치적 동력이 생기겠어요. 그렇네요. 하고 싶지 않죠. 이게 참 지난한 길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정치는 비단 표를 얻기 위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사실은 위해서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음. 그래서 저는 이번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피해자분들이나 희생자분들의 명복도 빌어드리고 그렇지만 경상도에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음.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어허. 지역을 개발하고. 음흠. 근데 우리나라는 산불 나면요. 거기다 또 나무 심어요. 어허. 전 세계에서 음. 개발한 국가들 잘 보세요. 그런 미국 같은 데도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을 개발시켜요. 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어허.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발전시키고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폐허 위에 아싸리 새로 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 나면 거기다 다시 나무 심고 음. 절 만들고 물론 네. 필요할 수도 네, 있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기를 왜 책임져야 됩니까? 어. 예? 공기는 신경 써야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의 주제는 기회로 삼으라는 이미 말씀이시군요.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좋은 경상도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세력이 잘 해내느냐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경상도 분들도 그걸 통해서 좋은 정책을 나한테 해주면 이해관계에 얼마든지. 따라서 표를 던지시라. 얼마든지 표를 그러면 던질 수 있다. 지방을 완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니까 음. 좋네? 그럼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음흠. 그래, 열심히 해줄게요. 서울 말고. 음흠.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이 돼서 협력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이 진짜 좋아질 수 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 말, 기대해 제가 보겠습니다. 정책을 만든 아니 거 많이 아니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약간 역사적인 얘기부터 심지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또 다가올 대선 국면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2부에서는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까지 얘기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